이유 얘기를 해보면 이후에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상향했어요. 2030년까지 40%에서 55%까지 15%를 더 상향하면서 이제 더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5%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유는 석탄 70%, 석유 30%, 가스 25%를 감축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속도감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거기다가 풍력, 수소, ESS 저장장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슈팅이 뭐 유럽 중에서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변화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올 초에 3월달, 4월달에 배터리 관련된 ETF 영상을 찍어 올렸을 때 요 기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시그널로 다가왔거든요. 그게 2020년 이후부터 굉장히 속도가 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 지금의 어떤 이제 조종장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다시 이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배터리 관련주나 수소, 뭐 전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요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기술주와 뭐 산업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기술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술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자동차 중에 배터리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며 어떤 소재가 들어가며 어떤 기술들이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술에 따라서 명암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술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실 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뭐 소재로서 동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SK 넥실리스가 정읍에다가 공장을 증설했다 하면서 요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동박이 어디에 쓰이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쓰여져요. 배터리에. 뭐 필수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원재료가 있잖아요. 제조 공정을 보면 원재료 순도 90.9%의 구리선을 가져다가 용액에다 녹이는 거예요. 구리선을 녹여가지고, 왜냐면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처럼 이렇게 얇게 펴야 되거든요. 얇게 펴야 되니까 일단 구리선 자체를 이제 녹여야 되겠죠. 녹인 다음에 그걸 이제 제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티타늄 드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압축시키는 그 티타늄 드럼에다가 이제 용액을 이제 얇게 펴는 거예요. 얇게 펴는데, 요 얇게 펼 때 뭐 어떤 뭐 일종의 그냥 레시피라고 얘기하던데, 자기들이 뭐 제조한 뭐 용액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기업마다 그 기술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제박을 하고 얇게 펴고 이제 슬리팅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폭과 깊이로 재단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한다라는 건데, 요 기술이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얇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기술의 포인트라는 거죠.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배터리를 경량화시키는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근데 앞으로 미래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효율성이잖아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완충을 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박을 어떻게 제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SK 넥셀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얇고 길고 넓은 동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읍에다가 증설을 했다는 거죠. 공장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고용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기계화거든요. 요 동박을 만드는데 뭐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뭐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SK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더니, 동박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하고요. 2025년, 앞으로 5년 뒤잖아요. 14조.
14조 정도로 이렇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기업인 거예요. 동박이 얇으면 어떤 일이 좋으냐 하면 동박이 얇을수록 그 위에다가 흑연이나 뭐 실리콘, 활물질 이런 것들을 쌓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코팅을 많이 해줘야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뭐 경량화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동박 자체가 두꺼우면 그 위에 이제 뭐 활물질, 흑연, 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때에 배터리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얇은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많이 쌓을 수 있고 뭐 이제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얇게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SK 넥실리스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배터리가 지금의 어떤 배터리 수준을 넘어설 거잖아요. 계속 발전하겠죠. 그 발전하는 배터리 영역이 뭐냐면 차세대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황 배터리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때 넘어갈 때 동박 지금 여기 보시는 동박 요 동박은 또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수준에서의 어떤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동박 기술이고 차세대 미래 배터리를 가면 동박 기술이 또 달라진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구구절절하게 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동박 시장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기업인데 5,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원까지 올랐어. 10배 넘게 올랐죠? 한 200%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는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아냐 모르냐. 그냥 야 앞으로 미래 전기차 배터리가 좋대 라는 수준에서 아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재,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LG 머티리얼은 2012년부터 쭉 왔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부터 이제 폭발하고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관심 갖는 영역이 있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이렇게 알지 마시고요.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 뭐 전기 엔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길을 파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메인 기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도 성장을 하지만 이런 기업들보다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1차 벤더, 2차 벤더예요. 이런 완성체 업체에 수주하는 기업. 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뭐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2단계 자율주행 할 때 지금 카메라가 6대, 7대가 쓰이잖아요. 그 카메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카메라, 레이저, 라이트, 매핑, 뭐 디텍팅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했다는 전제로 본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미래적으로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카메라에서 성장한 기업은 어딜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기술력까지. 그래야만 미래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분께 같이 소개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뭐 시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